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알약 삼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을 누비고 있는 건 영양제가 아니라 시한폭탄일지도 모릅니다. 칼슘, 오메가3, 비타민, 루테인 등 식탁 위에 줄지어 놓인 알약통에서 물 한 컵과 함께 털어 넣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난 괜찮다. 이걸로 오늘도 건강을 지켰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알약,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그럼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칼슘제를 매일 먹던 어르신이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비타민제를 과다 복용한 분이 간이 망가져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오메가3를 두세 배씩 먹던 노인이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이건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건강의 보증수표. 사실은 몸속에서 서서히 작동하는 시한폭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집에 있는 보조제를 다시 쳐다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된 믿음에 속아왔구나.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조제에 의존하게 된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제에 기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병에 걸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쓰러지면, 혹시라도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이 사람들을 보조제로 이끕니다. 또 하나는 편리함입니다. 밥을 차려 먹는 건 힘들지만 알약 하나 삼키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 순간 오늘도 건강을 챙겼다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광고의 마법도 큽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말하면 과학적 사실처럼 들립니다. 의사가 말하니 맞겠지.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입소문이 영향을 줍니다. 나는 루테인 먹고 눈이 좋아졌다. 나는 오메가3 먹고 혈압이 안정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먹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 커집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가 맞물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보조제의 덫에 빠져듭니다. 그렇다면 말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칼슘입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칼슘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라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에 쌓였던 것입니다. 뼈를 지키려던 칼슘이 오히려 심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칼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는 비타민입니다. 68세 여성 박 모 씨는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다 빠진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아침엔 종합 비타민, 점심엔 고용량 비타민 C, 저녁엔 비타민 E. 그러다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간이 손상됐습니다. 간이 무너진 사례도 충격적이지만 더 무서운 건 피 한 방울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오메가3입니다. 70대 최 모 씨는 혈액을 맑게 한다는 광고를 믿고 권장량의 두세 배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작은 충격에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피를 맑게 한다는 약속이 피를 멈추지 않게 하는 저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루테인은 어떨까요? 네 번째 사례는 루테인의 착각입니다. 65세 여성은 시력이 나빠지자 루테인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위장장애로 고생했습니다. 눈을 위해 삼킨 루테인이 위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60대 남성은 매일 종합 비타민을 챙겼습니다. 이 정도면 영양은 다 보충되겠지. 하지만 병원에서는 철분 과다로 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합 비타민이 몸의 균형을 깨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과잉 섭취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꼭 필요하지만 과다하면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비타민 A와 E는 항산화제지만 고용량을 복용하면 오히려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지만 과하면 뇌출혈과 위장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즉, 몸에 좋다는 성분도 적당할 때만 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특히 해외 직구나 온라인 보조제는 표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거나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학적 근거 부족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보조제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사이에 수명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항산화제 보조제는 특정 암 발생률을 오히려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착각입니다. 알약을 삼키는 순간 마음은 안심합니다. 이제 건강을 챙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니어 세대에게 특히 이런 위험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걸까요? 시니어 세대는 여러 이유로 보조제에 더 취약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이럴 때 알약은 끼니를 대신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밥을 차려 먹는 것보다 알약 하나 삼키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편리함 때문에 보조제 의존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불안감도 큽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이 두려움이 사람을 보조제에 더 매달리게 만듭니다. 이미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과 보조제가 충돌하면 부작용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도 매달 수십만 원을 보조제에 쓰는 건 큰 부담입니다. 말만 들어서는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조사와 연구에서 나온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2%가 하루 2종류 이상의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5가지 이상을 동시에 복용했습니다. 식약처 조사에서는 온라인 판매 보조제 10개 중 3개가 성분 표시와 실제가 달랐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과 미네랄 보조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기대 수명 증가 효과가 없다. 일부 항산화제는 특정 암 발생률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보조제는 안전망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을 통해 영양을 얻는 습관을 되찾는 겁니다. 칼슘은 멸치, 두부, 시금치에서 얻을 수 있고 오메가3는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비타민은 제철 과일과 채소로 충분히 보충됩니다. 또 중요한 건 건강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부족한 영양소만 보충하는 겁니다. 무조건 종합 비타민을 먹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약 없이는 불안하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심리적 의존을 끊는 순간 몸도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대안만 듣고 끝내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 있는 약통부터 정리하십시오.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보조제, 필요 없는 보조제는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식단 일기를 써보십시오.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기록하다 보면 이미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걷기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 30분만 걸어도 보조제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알약보다 태양에서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수분은 모든 건강의 기본이며 약이나 보조제로 인한 부담까지 씻어줍니다. 여러분, 건강 보조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입니다. 주식이 될 수 없고 식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노후 건강을 지키는 길은 알약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습관과 식탁 위의 음식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을 바꾸는 순간 건강은 되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뒤 부디 여러분의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쌓인 보조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진짜 건강을 되찾을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